네,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 대종빌딩의 붕괴 위험이 감지돼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전체적인 점검 뒤에 건물 사용 금지와 주민 대피 조치를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대종빌딩 점검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대종빌딩 상태 어때 보였나요? 네, 2층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예, 기둥이 붕괴된 사고인데 예, 지금 철근을 둘러싸는 피복 콘크리트가 다 탈락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다른 층의 기둥은 지금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예, 이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마감을 철거한 상태 때문에 발견됐기에 다행이지 예. 다른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그다음 보호라든지 슬라브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가장 위험한 지하 7층의 기둥은 어떤지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이 대종빌딩의 안전 등급을 2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3종 그러니까요.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주민 대피까지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조치가 내려질 정도면 건물이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일 때 이런 조치가 내려지는 건가요? 저는 강남구청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도 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등급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저께 점검을 해가지고 2등급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어저께 이전에는 2등급이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구조물이 2등급으로 변한다는 것은 강남구청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이슈적인 방편으로 봐서요. 그럼 예. 앞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예.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 건물은, 이 구조물은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가기 쉽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등급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안전 등급이 평가가 돼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2등급을 받으면 거기 사용자는 모두 철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2등급이 안 나온 것 같고 제가 예. 그 안전점검 보고서를 못 봤으니까 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하루아침에 2등급으로 전락한 구조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등급은 아니지만 예. 대종빌딩의 경우에 시청에서는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에 나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 네네. 8일에 큰 진동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는 입주자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요. 방금 얼마 말씀해주신 전에- 부분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유치원 붕괴 사고가 있었죠. 예, 그것도 점검 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고 관할구청에 제출했지만 관할구청은 이걸 무시했어요. 예, 그래서 얼마 뒤에 유치원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그걸 보고 관할구청에서 어저께 긴급하게 정밀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전점검을 했는지 2등급을 내린 것은 평소에 어떤 점검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네. 아쉬운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이 대종빌딩이 지어진 지가 27년이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 건물이 붕괴될 만큼 오래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몇 년, 예. 그래서 20몇 부실 년 시공에 된 대한 거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20몇 보세요? 년 된 예. 거는 상당히 앞으로 내구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었는지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밀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시공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좀 따져볼 그렇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따져봐야 되는데 예. 그냥 말로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 구조물은 안전점검, 안전진단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데이터를 보고 설계가 미스된 건지 시공이 미스된 건지 아니면 관리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사각형 모양의 기둥 모양을 예. 지금 원형 기둥으로 바꿔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안전
대한 체크는 했는지, 구조 설계는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와 같은 조치가 꼭 앞으로 이제 취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상도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지만 사실 또 네네. 그 사건에 앞서서 용산의 한 상가 건물이 주저앉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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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올해만 우리가 이제 벌써 2번이나 이제 붕괴 우려 사고가 있었던 건데 무엇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할 것 같아요. 앞서 짚어주신 내용들 외에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원칙에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우리는 안전사고가 날 때 오늘도 이게 안전사고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었냐 안 그러면 이제 뉴스에 쳐주지도 않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예. 지금 몇 건을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많은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안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물을 유지관리해야지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 또는 여러 가지 안전에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안전 진단, 안전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매뉴얼에 지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준 건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